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선생님이 쉽게 할게, 얘들아.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각 자체를 새로 정의 내렸어. 각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어떤 기준이 되는 반직선, 얘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서, 반시계로 돌아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동경이 여기서 이 돌아간 양을 각이라고 정의 내릴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동경이라고 부르고, 어,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으로 정의 내린 후 돌아간 양을 동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초선은 어디다 잡냐면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겹치게 시초선을 잡는 게 일반적이고, 동경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0도, 45도, 60도, 90도, 뭐 120도, 135도, 150도, 180도, 210도, 뭐 225도, 270, 240도, 270도 뭐 이렇게 돌겠지. 여기까지 오면 360도고, 그럼 390도, 뭐 여기까지 한 바퀴 돌고 더 오면은 450도 뭐 등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0을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도 약속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360의 배수를 조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4개 정도는 외워놔. 360의 배수. 1080, 1440. 이 정도는 외워버리자.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예요. 지금 외우세요. 자,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동경이 뭐 예를 들어서 30도면 동경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제 동경이 일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 동경을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를게.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라고 물어보면 동경 160도를 나타내. 160도 나타내면 이 정도 되겠지? 그럼 동경이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160도는 이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240도 같은 경우에는 동경이 이렇게 위치할 텐데, 그러면 240도는 몇 사분면의 동경이야? 라고 물어보면 3사분면의 동경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2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것의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해? 라는 질문인 거예요. 420도의 동경. 그럼 420도의 동경을 나타내보자. 그럼 420도는 한 바퀴 돌고,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60도를 더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는 60도와 동경의 위치가 동일해. 그래서 이렇게 동경이 위치하고, 그럼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하니까 제1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말하면 돼. 이런 약속의 문제지. 자, 마이너스 625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라는 질문은 마이너스 625도가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해? 라는 질문이야. 그럼 이제 음의 방향으로 돈 건데, 얘는 360도씩 마이너스 1.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라는 의사표현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300,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 5, 1,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경을 나타내보면,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여기가 마이너스 360도까지 한 거야. 마이너스 255도를 더 가야 돼. 그러면은, 어, 이거 근데 계산이 맞냐? 이건가? 이거지. 마이너스 265도를 더 가야 돼. 그럼 음의 방향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265도를 가면, 마이너스 180 가고 더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쯤 동경 위치. 이거 얘들아 265를 잘 뜯어보면 180 더하기 85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65도는 마이너스 180에다가 마이너스 85도 더 간 거니까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겠지. 얘 동경이. 그러면 이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써야지 정식으로 쓰는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제2사 이 정도로 쓸게 선생님은. 자,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연습을 해봤고 이제 가계 체계 자체를 새로 하나 약속할 거야. 가계 체계를. 너희 지금까지는 가계 체계가 한 가지밖에 없어. 몇 도 이렇게 하는 가계 체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60분법이야. 우리 60분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계 체계는 단위가 몇 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바퀴를 360개로 쪼개. 등분해. 그때 여기 한 조각의 이 중심각을 1도라고 사용하는 가계체계가 60분법이라는 가계체계. 야,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계체계지. 근데 이제 가계체계를 하나 약속할 건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그냥 단위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는 얘들아 거리를 댈 때 거의 뭘로 재? 너희 갑자기 서울부터 부산까지 27마일이야 이런 인간이 있어? 물론 엄청 큰 마일이겠지. 막 150마일이야 이런 인간이 있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없잖아. 우리 다 킬로미터로 하잖아, 얘들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막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은 거의 마일이란 단어를 쓸 거 아니야. 이거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마일이라고 쓰자. 우리는 킬로미터를 단위로 쓰고. 근데 이제 어떤 거리가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단위 사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듯이 새로운 가게 단위를 하나 만들어낼 거야. 그럼 이제 이때 뭐가 중요하느냐? 기존의 것과 변환을 잘해야 돼.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한국 왔으면은 몇 마일이 몇 킬로미터인지 변환을 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한국 사람 미국 가서는 뭐 거꾸로 이제 몇 킬로미터가 몇 마일인지 이런 거 생각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새로운 가계 체계가 뭐냐면 호도법이야, 얘들아. 너희가 전에 사용하던 가계 체계가 60분법이야. 몇 도 몇 도 하는 거. 자, 각을 이제 단위를 하나 새로 약속할 건데 정의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은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 부채꼴의 중심각은 항상 일정하거든? 그럼 그 일정한 이것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가계체계가 호도법이야. 일정한 이 각을 1 라디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약속. 그러니까 1 라디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에서 그것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부른다라고 새로 약속한 거예요. 이제 60분법으로 바꿔보면 57점 몇 도 정도 돼. 더러운 숫자인데. 자, 그럼 이걸 왜 멀쩡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새로 약속하냐면 이것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야. 이 가계 체계. 일단 정의는 이렇게 되고 우리 라디안이라는 단어는 많이 생략한다. 그러니까 오늘을 지나면 라디안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인데 파이 예를 들어서 사인하면 얘들아 여기 반드시 각이 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당연히 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인 2 라디안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라디안이라는 단어는 거의 생략한다. 오늘 이제 생략 안 하고 좀 말해볼게. 눈에 뭐가 들어갔어. 관심 없죠? 자, 해볼게.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갔든, 눈에 뭐, 꽂히든, 뭐, 샤프가 꽂히든 상관없잖아. 해볼게. 아, 뭐하다 여기까지 왔지? 일라디안인데, 그럼 이제 우리 변환을 잘해야 돼. 그 변환을 할 때, 이 공식으로 하면 돼. 봐. 파이 라디안은. 파이는 얘들아, 3.14야, 그냥. 무리수야. 3.14 얼마, 얼마, 얼마 정도 되는 숫자야. 그래서 3.14 얼마, 얼마 라디안은 60분법으로 바꾸면 180도다라는 게 우리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식이야.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반지름의 정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저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는 않을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랑 정비례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면은 호도법과 60분법 간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이제 이용만 할게.
근데 이제 라디안은 생략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3.14 라디안은 180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거꾸로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이게 나 뭐 하고 있냐면 얘들아, 1마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1.3km라고 해볼게.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자. 우리. 틀리기 싫으니까. 아니, 중요하진 않은데. 1.6km다. 1마일이 어림에서 1.6km 정도 되나 봐. 그러면은 얘들아 2마일은 얼마야? 3.2km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서로 변환을 잘해야 돼. 그러면 1km는 몇 마일이야? 라고 보면 1.6분의 1마일이겠지. 그럼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봐. 얘들아 너희 27마일은 몇 킬로미터니? 라고 하면은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27 곱하기 1.6km야 라고 대답하면 되고, 어 30km는 몇 마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30 곱하기 1km가 이거니까 1.6분의 1 마일이야 라고 대답하면 서로 변환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이 관계식이라고 제가. 근데 이제 저것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자체는 증명하지는 않을게. 내가. 나중에 선생님 여유 있을 때 내신 대비 할 때는 그때 증명해 줄게. 자, 지금 외우세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얘들아 66페이지는 뺄게. 선생님 좀 조절해서 진행할게요. 66페이지 딱 빼세요. 자, 그럼 이제 변환을 해볼게요. 어, 다시 정리해주면 몇 도를 사용하는 이것이 60분법의 체계야. 몇 라디아를 사용하는 이것이 호도법의 체계야. 60분법, 호도법. 자, 다음을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바꿔서 표현해보래. 그러니까 10분의 파이 라디안이 몇 도야? 라는 질문인 거예요. 라디안이 이제 보통 생략하기 때문에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거의 생략해 쓰는 경우가 드물어. 자, 10분의 파이 라디안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내가 많이 불러줄게. 파이에다가 얘들아 180도 대입하면 돼, 그냥. 파이는 180도. 그래서 18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쉬워. 그냥 파이에다 180도 대입하면 되거든. 그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볼게. 그럼 이제 120도는 몇 라디안이야? 라고 물어보면 120도는 정의가 얘들아 1도가 120개 있는 게 정의거든. 근데 1도는 몇 라디안이냐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라디안이 이제 보통 생략하니까.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60으로 약분해볼게.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도는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야 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변환할 수 있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이거 얘들아 별거 아니니까 뚝딱 해볼게 내가. 특수각에 대해서 바로바로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우리는 아무래도 기존의 60분법의 체계가 익숙하니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로바로 이제 역도 잘 해야 되거든. 자, 봐봐. 파이는 라디안 이제 안 쓸게. 파이 라디안을 의미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은 180도죠. 2분의 파이 라디안은 그럼 뭐겠어? 내려오자. 여기다 180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90도지. 아니면 얘들아 이거 반띵이라고 생각해 줘. 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은 이거 3분의 1 한 거야. 60도야. 4분의 파이 라디안은 이거 반띵한 거야. 45도야. 6분의 파이 라디안은 이거 6분의 1 한 거야. 30도야. 이게 특수각에 대한 삼각 호도법의 표현이야. 거의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시 180도, 90도, 근데 이제 변환할 때 여기 180도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60도, 45도, 30도 이렇게. 그럼 이제 거꾸로 해볼게 얘들아. 다시 선생님 봐봐. 이거는 그냥 암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육침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파이 라디안 안 읽을게 이제.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서로 양방향 변환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희한테 270도는 그럼 몇 라디안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3개 있다가 제일 좋은 시선이야. 이거 3개 있으니까 2분의 3파이 라디안이네? 라고 하면 돼요. 120도는 몇 라디안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2개 있다가 좋은 생각이야. 3분의 2 파이 라디안인 거지. 135도는 몇 라디안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3개 있으니까 135도는 4분의 3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변환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돼. 이거 지금 30초 줄게. 외워. 일단 선생님 머리가 이상한 말 좀 해줘. 선생님 좀 버릇이 뭔가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은 머리를 막 이렇게 넘기는 버릇이 있거든. 탈모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는데 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마가 젊을 때는 이렇게 안 넓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끔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피드백 모니터링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머리가 막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막 이렇게 떠 있고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기괴하게 돼 있는데 말을 안 해줘. 여기 머리가 되게 이상하게 써 있던데. 물론 알아.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내 머리가 떠 있는지 뭐 머리가 가라앉아 있는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머리가 되게 희한하네 라고 생각이 들면 얘기를 해줘. 아니면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알아 눈치챌게. 사인으로 서로 약속을 하자. 그래서 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촌스럽지만 괜찮은데.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더라고. 머리가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건 말을 해줘야 되더라. 알겠지? 자, 여기다 더불어서 2파이는 360도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야, 이제. 해볼게. 어, 파이 몇 라디안? 180 라디안? 기괴하게 말했지? 파이 라디안은 180도. 파이 라디안은 18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은 90도, 3분의 파이 60도, 45도, 30도. 그러면 얘들아 이거 응용해봐. 얘가 5개 있으니까 150도 이렇게 응용해야 돼. 6분의 11 파이는 얘가 30도가 11개 있으니까 33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확고하면은 되게 쉬워져. 우리가 아무래도 다룰 때 특수각을 많이 다루게 되거든. 특수각과 관련돼 있는 것을 많이 다루게 돼 있고. 그래서 30도의 배수, 혹은 이제 6분의 파이 배수들을 많이 다루게 돼 있어. 자, 이런 거였어요. 자, 4분의 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 일반각으로 나타내라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이게 지금 표현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엄청 쉬운 거야. 호도법의 경우에, 60분법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해라는 게 일반각으로 나타내라는 거고, 호도법으로 말할 때는, 각은 보통 이제 세타를 쓰니까 이렇게 할게. 호도법을 사용할 때는 이게 360도가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지? 근데 라디안 이제 되도록 안 할게. 그래서 호도법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호도법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라고 했으니까, 뭐 세타는, 혹은 이제 4분의 파이는 2파이가 한 바퀴잖아. 이건 몇 바퀴거든. 이러면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 거고,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돌아간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얘는 정수야. 여기면 안 돌아간 거고, n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냥 별거 아닌 거지. 뭐 중요하지도 않아. 자, 이거였고, 이제 우리 가계 체계가 하나 생겼으니까, 라디안이라는, 맨날 이제 각 다룰 때 많이 하는 게 부채꼴이잖아.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등등을 호도법의 공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 자, 부채꼴이 있고,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도가 안 붙어 있으면 당연히 라디안으로 표현되는 호도법의 각이야, 얘들아. 그때 호의 길이를 길이 랭스 L이라고 해볼게. 반지름은 R이라고 해보고, 넓이는 사이즈라고 해볼게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라는 공식이 있어. 이거 일단 소개부터 할게.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계산할 수도 있고, 2분의 1 RL로 계산할 수도 있어. 이건 좀 익숙하지? 이것의 증명은 역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정비례한다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 별거 아닌데 얘들아, 이거 교양으로 봐. 이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증명해볼게, 선생님이. 자, 여기가 세타라고 해보고,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원이랑 비교할 거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세타 라디안이잖아. 근데 원의 중심각은 360도지, 얘들아. 근데 이제 2파이로 합시다. 2파이 라디안이지. 부채꼴의 중심각, 원의 중심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면 반원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원으로 할게. 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원의 둘레가 되겠지.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에요. 이 비례식을 풀어보면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야. 2파이 약분하면 l은 r 세타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증명하긴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증명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냥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그냥 r 세타 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꿀이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그냥 r 세타 하면 되니까 엄청 편하게 할 수 있네. 라는 거야. 넓이는 얘들아, 역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전에 다 증명했으니까 인정되잖아. 2분의 RL. 근데 L이 지금 R 세타니까 바로 증명된 거죠. 여기다 R 세타 대입하면 얘가 되니까. 봐봐. 이제 이 너희 넓이를 둘레도 호의 길이도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라고 해볼게. 근데 호도법으로 해봐. 60도 몇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볼게. 라디안 안 쓸 거야, 이제. 여기 10이라고 할 때, 이 부채꼴 호의 길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호의 길이 그냥 얘들아, 12 R 세타 해버리니까 호의 길이 4파이야 하면 되니까 엄청 편해진 거지. 이렇게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 바보같이 해볼게.
10이고 여기 L이라고 하고 여기 60도야. 똑같은 그림인 거네. 똑같은 부채꼴이고. 그럼 여기서 호의 길이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 R세타? R세타 720. 그럼 망한 거야. 이게 왜 틀렸을까? R세타 하래며. 그래서 R세타 했어. 근데 틀렸대. 왜 틀렸어? 는 애들아 당연히 호도법으로 표현돼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인 거야. 60분법이면 이러면 안 되지. 60분법으로 돼 있으면 호도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원래 우리 구하듯이 하던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일부분이니까 원주는 24파이잖아.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6분의 1이지. 그래서 4파이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멀쩡하게 해야지.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세타 이 공식은 당연히 이 세타가 호도법으로 표현돼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호도법으로 표현돼 있어요. 호도법이 편해서. 얘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맨날 되는 일이지. 지금 외워. L은 R세타, S는 2분의 R제곱 세타 혹은 S는 2분의 RL. 2분의 RL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거의 얘로 많이 나와요. 다이아 졸리면 쳐서 들어도 돼. 얘들아 이거 쉬워. 겁먹지 마. 자, 적용해 볼게. 자, 근데 얘들아 부채꼴 그려 많이 그리는 게 좋아. 어떤 부채꼴이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5 파이 라디안이래. 라디안 이제 안 쓰고 안 읽자.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제 부채꼴을 그려보면 얘들아 이게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 60도가 5개 있네? 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300도인 거지. 그럼 이제 부채꼴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아니 냠냠냠냠 먹으면서 가는 거. 그렇게 생긴 거 이런 부채꼴이야. 몰라 이거 그냥 갤러그라고 하나? 뭐라고? 100밀리? 어쨌든 냠냠냠냠 하면서 가는 거 있어. 그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선생도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많이 했는데. 관심 없죠? 오케이. 이 부채꼴에 여기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5파이야. 나 공부하고 싶은데 너희 자꾸 졸아해서 딴소리를 뭘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사실 좀 노잼이어서 딴소리 할 게 없어 얘들아. 그래서 그런 거야. 자 해볼게. 어, 반지름은 4래. 호의 길이 그냥 L이잖아. R 세타 하면 돼. R 세타. 그러면 3분의 20파이가 되겠죠. 호의 길이는. 넓이는 2분의 R 제곱 세타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2분의 RL 해도 되고. 근데 그냥 2분의 R 제곱 세타 할게.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그러니까 우리 애들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제. 전에는 막 원의 둘레의 일부분, 원의 넓이의 일부분 그렇게 해서 뭐 뒤에 360분의 중심각을 곱하고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있다. 해볼게. 이번에는 부채꼴의 반지름이 6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넓이를 구해주래. 그럼 이제 부채꼴이 얼마나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해 얘들아. 그래도 그려. 중심각 세타라고 해볼게. 호도법을 하자. 호의 길이가 파이래. 그러면 이것의 중심각과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R 세타가 이거지. 그래서 6 세타가 파이네. 그러면 세타는 6분의 파이네. 30도였네 중심각이. 넓이는 2분의 1 RL 해도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할게요. R제곱 세타. 이렇게 넓이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 봐봐.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그래 다 맞았어. 이렇게 다 맞다니. 그다음 넓이는 그래 역시
혹은 2분의 1 RL이 되겠죠? 그래.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둘레가 12인 부채꼴, 이거 중요해. 별표 쳐놔. 이거 중간에 너무 쉬워서 안 할게, 얘들아. 11번, 12번은 너 그냥 공식에다 하나씩 넣기만 하면 되니까. 빼라는 소리 아니야. 너 집에 가서 해. 이거 별표 쳐놔.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수상에서 나올 수도 있어. 수상에서는 그 대신에 뭐 호두법은 안 쓰겠지만 이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나왔어요. 자, 둘레가 10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나올 수 있어서 해볼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의 둘레가 10이야. 둘레라는 건 이거 더하기 호의 길이가 둘레야. 이게 10인데 그때의 넓이의 최대값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래. 그럼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얘들아. 여기도 R이죠. 둘레가 10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여기를 10 2R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최대의 대상이 넓이잖아. 그럼 넓이는 2분의 1 RL로 할게요. RL. 그러니까 S가 R에 대한 2차 함수가 된 거예요. 표준형 바꿔서 최대체수 나오는 거죠. 중간 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5R의 최대체수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얘들아. 근데 이제 굳이 R의 범위를 한번 고민해보면 R은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이것도 양수돼야 되니까 5보다는 작아야 되네 라고 써주면 이제 서술형도 완벽하겠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런 거. 왜 이러냐. 완전 표준형 바꾸자. 절반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는 플러스 4분의 25. 그래서 결론적으로 S는 가 돼서 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5일 때 4분의 25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4분의 25고 그때 반지름은 2분의 5인 거지. 이거 그냥 딱 중간고사 때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수상 중간고사 때. 이거 지금 풀어봐. 쭉 풀어, 얘들아, 지금. 14번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다 놓을 테니까 놓고 가. 인수분해 하시고요. 근데 이제 4차, 2차 상수 이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보기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시도를 먼저 해봐.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네. 그러면 이게 아예 아닌 거야.
그때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 사고 과정을 거쳐야 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시도해본다. 안 되면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가운데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괜찮아?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후보가 두 가지거든. 누구 또는 누구야? 마이너스 8x 또는 8x 제곱 또는 8x. 8x 제곱 또는 마이너스 8x 제곱이지. 괜찮아? 8x 제곱 또는 마이너스 8x 제곱. 그럼 그것은 8x 제곱인지 마이너스 8x 제곱인지는 뒷부분을 합차 공식을 쓰기 좋은 형태로 나오는 것을 사용하면 돼. 여기 8x 제곱하면 마이너스 8x 제곱 해야 되잖아. 그럼 마사 x 제곱 좋지. 그걸로 하면 돼. 8x 제곱 해주고 괜찮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마사 x 제곱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합차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해보면 좀 순서대로 써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괜찮아?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였어. 다시 하고 같은 유형 해봐. 이거는 이제 짝꿍 찾기에서 치환하면 돼. 1, 2, 3, 4, 4가지 중에 1번 짝꿍 누굴까? 가운데 몇 x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짝꿍이야. 얘랑 얘랑 만나면 가운데 몇 x 나와? 5x. 마오 x 나오지? 이렇게 둘이 만나면 마오 x지. 그럼 2개 곱하고 2개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를 t로 치환해서 쭉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 0이다 해주면 되거든. 다시 한번 해봐. 이것도 해보자. 자, 보세요. 자, L은 빨리 대답해.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L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 함수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단원은 중3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의 상위 단원이거든. 전에 거랑 모순되면 안 돼, 얘들아. 전에 거랑 모순되지 않고 초월해야 돼. 그러니까 전에 거랑 다 부합해야 된단 말이야. 삼각비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볼게. 중3 2학기 때 배웠어요. 삼각비라는 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불러. 약속. 그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각에 따라서 높이랑 밑변은 바뀌어. 저 기준각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 이 각의 기준으로는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야. 이 각의 기준으로는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야. 높이라는 건 기준각의 대변을 높이라고 사용한다. 약속. 얘를 기준각으로 사용하면 그럼 얘가 높이가 되고 얘가 밑변이 되겠죠. 그럼 그 기준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의 정의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그래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이다 라는 게 삼각 B의 정의였어. 지금 외워. 봐봐. 기준각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선생님, 봐봐. 여기 5, 4, 3,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얘 기준각으로 사용해볼게. 사인 세타 뭘까요?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이에요. 알겠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4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얘가 높이야, 이제. 어떤 기준각의 대변의 길이를 높이로 사용할 거거든. 얘가 높이야, 이제. 알파를 사용할 때는.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각 B였고, 특수한 삼각 B의 값을 알아보자. 특수각의 삼각 B의 값을. 음, 특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0도, 45도, 50, 60도가 이게 중요해서 특수각이라고 불러 우리가. 어,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0도랑 90도를 보통 같이 껴줘서 계산해. 여기다가 해서. 그냥 하고 지우자. 다 외우겠지, 이거는. 다 알고 있겠지. 자, 어, 사인은 0부터 1까지 커지고 코사인은 1부터 0까지 작아지고 탄젠트는 미친 듯이 커져. 0, 동현이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어. 좀만 힘내. 이제 8시간은 없어, 얘들아. 8시간은 여름방학 때까지 없으니까. 근데 난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모레도 되고, 글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만 끝나면 되니까 좀만 힘내. 특강은, 목요일도 특강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특강이니까. 조금만 더 잘 챙겨서 해와, 얘들아. 오늘 과제가 좀 많을 거야. 증명은, 그냥 뭐, 이 세 개의 증명은 여기 60도면 얘들아 1대2 대 루트 3이잖아. 1이고 2이고 60 루트 3이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잖아.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나 옛날 거니까 증명하지 않을게 얘들아. 너희 근데 가끔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로 보는 게 편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 적절히 잘 사용해. 이걸로 해도 되고 저걸로 해도 돼.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를 계산해봐 라고 하면 물론 별로 크게 상관은 없지. 근데 기왕이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편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논리로 복잡해질 때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얘는 좀 이렇게 쓸 때가 많아. 정의되지 않아요, 얘요. 탄젠트 90도는 정의되지 않는다, 얘들아. 없어, 값이. 탄젠트 90도 얼마야?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방금 그랬잖아, 얘들아. 정의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외워. 이거 모르면 나 너무 답답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거 대답 못할 때마다 수명이 마이너스 3분씩 돼. 근데 너희가 이런 일을 하루에 50번씩 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수명이 50번 하겠지? 150분씩 수명이 줄어든단 말이야, 얘들아. 2시간 반씩 하루에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 왜요? 이거 흔들리면은 뭘 해도 발목 잡힌다. 주위에 삼각함수 하면서. 가끔은, 그리고 선생님 서프라이즈로 틀릴 거야. 가끔 서프라이즈로, 자, 이거잖아 하면은 여기가 매 눈으로 골라내야 돼. 잡아내야 돼. 선생님 서프라이즈 하고 외치면 돼. 서프라이즈 해서 고쳐내면 돼. 옛날에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 틀린 거 찾아내면은 그때 뭔가 상품 10번 쿠폰으로 모아가지고 상품권 준다고 했더니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찾아내고 있는 거야. 안 틀렸는데도 막 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그 정책을 폐기했는데 요새 해야 될까 봐. 그래서 막 글씨 잘못 쓰면은 서프라이즈 막 이러고. 자, 해볼게. 이렇게 일단 외워.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작아지고 탄젠트는 많이 커진다로 외우면 돼요. 나중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랑 다 관련돼 있는 표현이야, 이게. 어,
너무 기본적인 거는 대충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이거 삼각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자, 여기서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를 구하래. 개떡같이 쓰면 탄젠트 얘들아. 많이 보고, 개떡같네? 탄젠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거 탄젠트가 너무 이쁘게 쓰기가 어려워, 얘들아. 탄젠트 빨리 쓰고 싶은데. 자, 얘가 기준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높이야. 여기 5점.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13분의 12.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해볼게. 얼마야? 안 해. 나도 안 해. 얼마야? 빨리 대답해. 0이겠죠? 알았어, 내가 할게. 미안해. 자, 여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다들. 지금 텔레파시 보내. 틀렸어, 누군가. 텔레파시 보내. 여기가 한 번 틀리면 매 눈으로 찾아야 되더라. 찾고 있어, 매 눈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불규칙하게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라는 거야, 얘들아. 가 되겠지. 사실은 얘들아,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다. 해보면 2분의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이야. 이건 그냥 외워. 알겠지? 자, 이렇게 돼요. 넘어갈게요. 다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삼각 함수로 넘어갈게. 함수는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따가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할 거야. 일단은 정의부터 내리자. 봐봐. 여기다 쓰자. 삼각 함수는 뭐냐면 일단은 좌표 평면에 시초선을 이렇게 잡아. x축이 양이 방향과 시초선을 잡아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동경을 나타냈을 때 동경이 반지름이 r인 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점을 x, y라고 하면 봐봐. 이게 돌아간 양이 세타야.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그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r분의 y야. 이 점의 y좌표야. 약속.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이 점의 x좌표야. 탄젠트 세타는 저 점의 x좌표분의 y좌표야 라고 정의되어 있어. 다시 해볼게.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r인 원과 크기가 세타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이상하게 말했어.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px, y라고 하면 사인이라는 건 r분의 y, 코사인이라는 건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가 돼 있어, 얘들아. 이렇게 정의 내리면 삼각비랑 다 부합해. 삼각비 내용 다 그대로 만족해, 얘들아. 그리고 이제 둔각이나 오늘 이제 180을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도 삼각비 혹은 삼각함수의 값을 다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이거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점이야. 이 점으로 삼각함수를 읽어내는 거야. r분의 이 점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지금 외워, 얘들아, 정의.
77쪽까지만 하고 쉴게. 얘들아, 좀만 힘내. 라고 하면 한참 넘겨야 되지. 하여튼 봐봐. 사인은 R분의 Y 좌표.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야. 여기서 X랑 Y는 점의 좌표다, 얘들아. X 좌표, Y 좌표야. 봐봐. 그럼 이제 너희 이 정의를 통해서 사인, 210도를 구할 수 있다. 사인 210도 구해봐 라고 하면은 사실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바로 알아. 왜냐면 나는 고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애송이니까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건데, 그때. 지금은 너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알아. 정의를 이용한 방법은 할 수 있는 거야. 해볼게. 사인 210도, 코사인 210도, 탄젠트 210도를 구해봐 라고 하면 정의 그대로 가는 거죠. 봐봐. 정의로 해보면 210도의 동경을 나타내. 210도의 동경은 180 가고 30도 더 간 거야. 이만큼은 30도야, 얘들아. 이만큼은 30도야. 자, 그럼 동경이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R인1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들아, 반지름을 굳이 R로 할 필요는 없어. 반지름을 너희 편한 거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는 2로 할게. 이가 보통 편해서. 자, 반지름 2인 점과 만나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 점으로 삼각함수를 읽어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일단은 이 삼각형 좀 봐봐. 여기 30도지, 이만큼. 괜찮아? 이 길이 1대2대 루트 3 써.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루트 3이거든? 여기 2니까. 그럼 얘들아, 이 점의 좌표 말해봐.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이지. 이 점의 좌표는. 그러면은, 자, 삼각함수 읽어내라고 하면, 반지름 2야. R분의 Y 좌표, 사인. 코사인은 R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정의대로 하자. 엄청 쉽게 하는 방법은 얘들아 너무 기술적이라서 너희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이유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유를 알면서 가는 게 좋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 반지름 얘들아 2로 해도 되고 이거 R로 해도 달라질 이유가 없어. 4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되고 너희 편한 걸로 하면 돼. 왜냐면 비율이 안 바뀌니까. 너희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사인 300도, 코사인 300도, 탄젠트 300도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나는 이것이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걸 아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각변환이라는 테크닉이 있어. 아니면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의밖에 없으니까 정의대로 그냥 해버려. 이거 내가 방법 얘들아 많이 안 알려줄게. 지금은 그냥 다 정의로 해 너희. 근데 좀 번거롭긴 한데 그게 더 공부가 잘 될 거야 지금. 300도의 동경을 나타내 볼게. 270도 가고 30도 더 간 거야. 그러면 x축과 이루는 예각은 여기는 60도다 얘들아. 270도 가고 30도 더 갔으니까 여기 60도겠지? 그러면 아까처럼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찾아야 되더라. 삼각함수는 점으로 하는 거거든. 정의가 그래, 정의가.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를 음수겠지? 반지름을 그냥 얘들아 편하게 2로 해. 그러면 1대2대 루트 3을 써.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3이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이제 사인
이 동경이 만나는 이 점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300도의 동경이니까 이 점으로 삼각함수 읽으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 거예요.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각에 대해서도 값을 다 구할 수 있게 된 거다, 너희 지금 30도, 45도, 60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 삼각함수 정의였어. 몇 개 더 해보자. 조금만 72페이지까지만 하고 싶게 너 지금 상태가 메롱이네. 선생님도 이제 꼰대가 됐나 봐. 너희 힘들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남자애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너희 군대는 어쩌려고 속으로 이제 군대는 가면 어쩌려고 이러고 있냐, 너희 군대 가봐라 라고 속으로 생각이 되네. 꼰대가 봐. 너 지금 몇 살이지? 남자애들? 17살이야? 4년 남았다. 4년. 좀 늦게 가면 5년 남았겠지. 축하한다. 나라를 부탁한다 얘들아. 선생님 이제 전쟁 나도 안 가도 되거든. 30살은 옛날에 넘었지. 30살은. 그리고 얘들 30살 초반까지는 가야 될걸? 모르겠다. 하여튼간 근데 근데 이제 아마 민방위는 끌려갈 거야. 그쵸? 동네 지키러 가야 되나 이제. 전쟁 나면은 우리 동네 지키러 가야지. 근데 이제 착출될지 모르겠네. 젊은 남성들은 보통 다 데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안 끌려갈 것 같은데 선생님 운전병이었거든. 그래서 군대 가면 전쟁 나도 운전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군대 가서 유일하게 배워온 게 이거밖에 없어. 진짜 두 가지 배웠어. 첫 번째 운전이고 두 번째 인내를 배웠어. 그래서 내가 원래 좀 참을성이 원래 있는 인간이었는데 가서 인내가 엄청 늘어났어. 그래서 남자들도 가면 인내가 많이 늘어날 거야. 운전병 얘들아. 근데 군대는 워낙 복불복이라서 운전병 전반적으로 괜찮아. 남자애들 한번 지원해봐. 근데 좀 운전병이 고뇌가 있지. 뭐냐면 선생님은 저기 철원에서 군생활 했는데 거기 엄청 추워. 얘들 철원 가지 마 이제. 선생님 전역하고 10년이 넘었는데 그쪽으로는 침도 안 뱉어. 그쪽으로 한 번도 안 갔어. 그쪽으로. 여기 겨울에 얼마나 춥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 있잖아. 선생님은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모여서 침을 뱉으면은 침이 떨어지면서 얼지는 않아. 그건 좀 오버고 떨어지면 금방 얼어. 바닥이 워낙 차가우니까 돌 같은 데 침 뱉으면은 얼어서 이게 겨우 내내 이게 침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막 삽으로 까고 막 사람들이 그 정도로 추운데 이게 시골길이니까 차는 별로 없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내가 살짝 길치거든. 사실 많이 길치야. 이 길이 아닌 걸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길치라서 근데 이제 사수라고 불러. 그 전임자를. 사수가 나를 뒷자리 태우고 레토나라는 차였어. 그래서 이렇게 차였는데 뒷자리에 내가 이렇게 타고 있어. 여기 앞자리에 얘가 운전하고 있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번 그냥 쑥 간 다음에 왜 왔지? 따라가봐 이러는 거야. 나 길친데. 내비 이런 거 당연히 없어. 이 차는 그 에어컨도 없는 차거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몇 번 길 잘못 뜨면은 온갖 욕이라는 욕과 이제 조상욕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고 군대의 슬픈 점이 뭐냐면 엄청 싫은 사람이 여기 만약에 있어. 너희 누군가 살면서 주변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피하면 되잖아. 안 만나면 되고 얘는 그럴 수가 없어. 얘는 이 나를 옆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갈고 진짜 2박 3일 동안 갈고 있단 말이야. 같이 업무하다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야. 저기 씻고 내무실로 들어가면 바로 옆자리 누워 있어. 자면서도 계속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설명. 그래서 인내가 많이 늘어나지. 결론은 잘 부탁한다 남자애들 갔다 와라. 너희 군대 남자애들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안 갈 수 있으면은 가지 말고 그게 아니면 쿨하게 갔다 와. 나중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근데 이제 완전 합법적으로 안 갈 수 있으면은 굳이 막 시력이 너무 안 좋은데 라식을 해서 군대에 간다던가 이런 건 좀 나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권하진 않아. 해볼게. 자, 잠시겠지? 동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딴소리 한 거야, 동현아. 나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 신세대라서 군대 얘기 안 하고 싶어. 신세대란 단어가 너무 구세대스럽지 않나? 자, 해볼게. 자, 이걸 값을 알아보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동경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480도의 동경을 나타내. 그럼 한 바퀴 돌고 120도 더 돌아간 거야. 120도니까 이 정도겠지? 90도, 30도. X축가 이루는 각은 60도야. 그리고 반지름이 2로 해, 얘들아. 그게 제일 편해, 보통.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 그러면 이 점으로 읽어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480도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내야 돼. 반지름 2로 했을 때. 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게 편해. 그럼 이제 일단은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알아내자.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루트 3이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지. 그러면 이 점으로 그냥 읽으면 돼. 사인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1, 탄젠트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2분의 루트 3,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지금 60분법으로 해봤는데 호도법으로도 해볼게. 똑같이 하면 돼요. 사인 3분의 7파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제 동경을 나타내 또. 3분의 7파이. 근데 아직은 우리 60분법이 익숙하니까 몇 도라고 생각해. 몇 도? 180도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아니면은 이게 60도지. 60도가 7개 있어. 그래서 420도야. 420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익숙한 걸로 바꿔놓고 하자, 그냥. 이거 사인 420도네. 코사인 420도네. 탄젠트 420도네 해서 구하자. 그럼 이제 420도의 동경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면 360도에다가 60도 더 간 거야. 그러면 반지름이 R인 1인데 그냥 2로 해버리자. 그래서 이 점이 동경과 반지름이 2인 1과 만나는 점이잖아. 이 점으로 삼각함수를 읽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해. 근데 이제 여기를 2라고 내가 잡았으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루트 3이 되죠. 이만큼 60도였거든 아까 얘들아. 한 바퀴 돌고 60도 더 간 거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 루트 3이고 그럼 이제 사인은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는 Y좌표 하는 건데 사실은 예각이면 얘들아 이거 당연히 사인 60도랑 똑같고 코사인 60도랑 똑같고 탄젠트 60도랑 똑같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야 여기는. 동경을 나타낼 필요는 없어. 이런 건 이제 이런 성질은 이따가 나올 때 하나씩 알려줄게요. 10분 쉬었다 하자. 그중에 모의고사 8주차 이따가 줄게. 나는 그리고 그 수요일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할 때